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와우. 와, 날씨가요. 오늘은 아침인데 최근까지 선선했잖아요. 오늘은 이 아침 날씨가 그냥 한여름 날씨네요. 지금 대략 기온은 한 23도, 24도 이 정도 된 걸로 봤는데 지금 바람이 좀 한 점이었고요. 바람 한 점, 네. 구름 한 점. 네. 바람이 전혀 좀 안 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햇빛도 쨍쨍해가지고 뭔가 진짜 한여름에 약간 낮 기온을 연상시키는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네. 아침 날씨이긴 한데 상당히 무덥네요. 습도도 높고요. 심지어는 바람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바람이 없습니다. 체감이 되는 바람. 솔솔 바람이라도 불어가지고 땀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날씨. 오. 방금 차가 지나가면서 살짝 그냥 바람이 불었어요. 오. 역대 올여름 들어서 아침 날씨로는 제일 더운 날씨 아닌가, 무더운 날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걸 이겨내고 한번 잘 걸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좋은 뭐 그런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계속 기억에 남아있는 일들 있잖아요. 일종의 뭡니까,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 흑역사들이 좀 잘 떠오르지 않는가요? 평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떠오르는 흑역사. 뭔가 내가 이제 뭐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했는데 좀 민망한 상황. 사실은 지금이라면 안 했을 것 같은 거. 이런 실수.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저질렀지. 와,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이제 막 얼굴을 붉히고 납부끄러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죠.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그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막 머릿속에 맴돌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저는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말이죠, 진짜 뭐 이런 기억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유치원 때 기억,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때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뭐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그때. 뭐 친구들도 있고
그때 유치원에서 재미나게 놀았던 것도 있고 막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간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 그런 기억. 예전에 그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시켜요, 애들한테. 그 꼬맹이들한테. 그 꼬맹이들은 뭘 또 잘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하거든요. 저도 그런 꼬맹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제가 보자 6살, 7살 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약간 그 해당 유치원에서 하는 뭐 되게 정기적인 행사 같은 거, 막 학예전 같은 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행사 있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 유치원 때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 부산에서 유명한 어떤 공연이나 무슨 영화 관람, 무슨 큰 행사, 뭐 무대가 펼쳐지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는 어김없이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어요. 부산 시민회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시민회관 하면,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시민회관 이러면은 조금 옛날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이름이, 명칭이 시민회관입니다. 뭔가 국가에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시민회관에서 여러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특히 유치원에서 하는 행사들, 무슨 대회, 무슨 학예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 다 시민회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무도회가 아니고 약간 가장 결혼식, 꼬맹이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결혼식 공연, 일종의 연극이죠.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 꼬마 결혼식, 약간 이런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극을 만들어서 그런 뭐 학부모들, 시민들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출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당연히 신랑 신부가 있었고, 신랑 신부 그 당시에 다 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그 당시에 제 친구고, 신부는 1살 어린 친구였던가, 1살 어린 동생. 물론 당연히 여자아이였겠죠. 신랑 남자아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 옷을 이제 갖춰 입고, 그때는 한복 입었던 것 같은데, 약간 전통 결혼식이었나? 그리고 하객들도 또 일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례,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좀 총괄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겠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와, 진짜 그걸 했다는 거죠. 사실 안 시키면 안 하거든요. 근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막말로 신랑하고 신부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입장하라고 할 때 입장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예? 서로 마주보고 맞절하고 같이 또 춤추고 음악 나오면 막 그 상황을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꼬맹이들 좋아하는 개다리 춤 이런 거 추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그런데 와, 귤에는 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일단은 대사를 외워야 돼. 뭐 신랑 신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다 해야 돼.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뭐 어쩌고 저쩌고, 신랑 신부 댄스 타임, 뭐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주 구태의연한 말, 반대로 신부는 신랑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평생 뭐 사랑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다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했을 때 이 꼬마 결혼식 이 행사는 제 기억 속에서 약간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막 주변에서 어른들이 정해준 대로 이거를 별로 할 마음도 없는데 했다, 이게 아니고, 뭐 할 수도 있죠. 경험 삼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도 약간 이제 정장 차림, 그 당시에 꼬맹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 엄마가 좀 만들어줬겠죠. 사서 입혔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의상을 이렇게 엄마가 이제 협찬을 해줬겠죠. 그걸 입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기억력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 대사 같은 거를 보면 바로바로 이제 암기해내는 그런 기억력,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꼬마 결혼식을 진행할 때 제 옆에 서 있던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치원 선생님 왜 옆에 있었나, 그 상황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꼴사납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유치원생들이라서 이거를 이 뭐 공연 자체를 그 학생들, 아니 그 유치원생들끼리, 예,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진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기억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제 기억은 뭐냐면, 아니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내 옆에 이러고 있지? 이런 느낌? 내가 이 전 과정을 다 좀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대사를 내 스스로 칠 수 있는데, 심지어 뭘 했냐면 그 선생님이, 유치원 교사가 말이죠, 옆에서 내 귀에 대고 대사를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거 이야기 이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약간 좀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랬으면 됐어요. 그 상황 자체를 타개를 하려면, 아 선생님 아니까 그냥 절로 가세요. 네? 이거 좀 이런, 지금 관객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네? 한마디 그냥 제대로 찔러 넣었으면 됐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치 대사를 까먹은 유치원생처럼, 대사 까먹어서 엄마한테 혼날 준비를 하는 유치원생처럼 막 억지로 의도적으로 막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괜히 그 옆에 선생님이 마치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거든요. 대사를 다 외웠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이제 방증할 수 있는 게가 뭐였냐면, 약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백지 상태 같은 거. 그러니까 흡수력이 엄청 빠른 거죠. 막 뭐 하나를 알려주면은 바로바로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계속 기억해내고. 사실 어른들보다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행사의 일환으로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린이 천자문 뭐 외우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무대에서, 이것도 조금 이제 약간 공연성, 예, 그런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선생님이 한자를 막 보여주고요. 예, 그 앞에 앉아 있는, 예, 마치 서당에 이제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예, 그 유치원생들이 쭉 그렇게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 선생님이 딱 종이를 이제 그 약간 차트 같은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 관객들한테도 보여주면서 종이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차트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한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대답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모령 누루왕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딱 한자를 딱 보여줬을 때, 아 그거는 뭐 큰데 뭐 작을 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린이 천자문 그거 할 때, 예, 마이크가 저한테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막 그 아는 한자 나오면은 막 외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글자 뭐 거물현 누르황. 예.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경쟁심도 있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경쟁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그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뭔가 대본에 익숙했고, 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백지 상태에서, 예, 기억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렸을 때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예,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있다면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뭐 실수를 하더라도, 물론 진짜 실수할 수도 있었겠죠. 뭐 타이밍도 못 맞추고 뭐 할 수도 있었겠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와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사실 약간 무대 공포증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의외로 그 시민회관의 그 현장에서는 말이죠, 제 기억에는 무대는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조명으로. 그런 반면에 관객석, 예, 객석은, 예, 마치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어둠 그 자체였거든요. 무대에 올라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관객석은 캄캄한 그 자체였어요. 캄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여기 있는 이 공간에서 예, 퍼포먼스를 그냥 하면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하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예, 뭐 유치원생이고 해도 그럴 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를 신뢰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럼 그걸 왜 시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거는 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선택해서 아 이거 하고 싶은 사람 해 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은 아마 나서선 하지 않았겠죠. 안 할랍니다. 그냥 그저 노는 게 좋죠. 그냥 놀고 뭐 하고 구경하고 이런 게 좋은데 직접 나가가지고 뭘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같은 그 행사였던가요? 아 같은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행사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 꼬마 결혼식이 하나의 학예전 형태였다면 음악회도 했던 것 같아요. 음악회. 그때가 1980년대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이 진짜 막 여러 가지 호황을 누리고 이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도 심지어 그 유치원 수준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음악회를 했어요. 그 해당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 당연히 피아노 교습하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했던 게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막 바이올린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뭐 좋아서 배우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데요.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예, 정말로 그 악기를 잘 다루게 되고 그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좀 그거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좀 꾸준히 했으면은 아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거 한 번씩 연주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심심할 때, 기분이 울적할 때, 뭔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뭔가 좀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할 때 한 번씩 연주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큼은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시민회관에서 그 음악회를 할 때 바이올린 연주를 했었죠.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되게 큰 형들, 예, 뭐 한 중학생 이런 친구들도 같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막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쭉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약간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좀 쉬운 곡으로 쭉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처음에 연주하고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같이 연주하고 초등학교 9학년 그 다음에 저학년들이 들어가서 또 연주하고 마지막에 우리 같은 이제 유치원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랑 바이올린을 쌍벽을 이루던 여자아이가 또 하나 있었죠.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어렸던 것 같은데 제가 7살일 때
그 친구가 6살, 한 살 어렸겠다. 6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막 둘이 같이 막 그냥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막 오동 사이로 잘 지냈었죠. 그 친구 이름이 경아였던 것 같은데, 경아. 네. 주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경아랑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쌍으로 그냥 불려 나가가지고 연주하고 그랬던 곳이죠. 또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의상을 꼭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연주를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랬겠습니까? 엄마가 그랬겠죠,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한복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상이 두 개였죠. 한복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뭡니까? 뭐 하는 거 그냥 귀찮아요. 네? 갈아입으라고 해도 그 갈아입는 의미를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냥 무작정 갈아입으라고 하면은 그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왜 막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지 않았냐고 막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웃기는 거는 경아도 한복 차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둘 다 한복 입고 그냥 연주를 했던 거예요. 아마 경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둘 다 옷을 갈아입는 거는 조금 이제, 요거는 나한테는 과도하다, 난 이거는 스킵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여튼 간에 약간 흑역사 비슷하게 그 꼬마 신랑 신부 결혼식,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올린 연주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뭔가 그 상황에서 더 좋은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꼬맹이들을 100% 신뢰하지 않았던 그 주변의 그 눈길들, 마치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유치원생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못 믿어고 하면서 뭐 어른들이 해줘야지 이랬던 거. 근데 저는 거꾸로 그게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냐 이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재미난 어떤 그런 공연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되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하나의 이제 흑역사 비슷하게 남아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시원하게 그냥 우리들한테 좀 맡겼었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우, 햇빛이 뜨겁습니다. 오늘 금요일 지금 시간 6시 58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더운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잘 건강관리 하면서 힘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